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의학 세부 전문의신 우리 박 원장님과 함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시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가진단, 수술 시기, 수술 후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거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에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져서는 네. 아직까지는 네. 병무청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으로서는 5급, 네. 이게 보통 이제 전시 근로역이라고 그러죠. 네, 네, 다른 네. 말로 면제라고 하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는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운동량이 된다, 네. 충분히 된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원해서 입대가 가능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열이 됐는데 수술하게 되면 이제 5급 면제 전시 근로역이 되고요. 네. 후방 십자인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도 비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비수술을 했을 때 불안정성이 심하면 네. 보통 한 10mm 정도 보통 네. 그러니까 이상 되면은 네. 그때도 이제 재평가를 해서 면제가 될 수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불안정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통 옆에서 네. 텔로스라는 기계를 네. 당겨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손으로 당기거나 엑스레이 찍어서요. 수치를 봤을 때 정상에 비해서 1에서 5mm 정도 밀리면은 이제 1단계, 네. 6에서 10mm 정도 밀리면 2단계, 그 다음에 10mm 이상 밀리면 3단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 2단계 이상 밀리면은, 그러니까 6mm 이상 밀리면은, 파열로 의심하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축구를 하고 나서 무릎을 삐고 나서 무릎이 이제 다치고 나서 붓고 아프고 잘 못 걷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염자나 타박성일까요?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밀하게는 사실 이제 MRI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증이 내가 무릎에 약간 삐끗하거나 무리했을 때 온 통증보다 심하다. 근데 많이 붓는다.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 반대쪽 다리보다 많이 붓는다. 그래서 보통 일선에 수술을 하지 않은 정형외과 의원 같은 데 가면은 무릎이 부으면 안에 물이 찼다고 해서 이제 주사기에 물을 빼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걸 주사기를 빼봤더니 물이 안 나고 피가 나온다. 네. 그러면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해보고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만 있을 경우에는 의외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붓기가 사라지면서 통증도 소실되고 일상생활, 걷는 거, 계단 오르기 내리기는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빠르게 뛰거나 방향 전환할 때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있을 때 처음 1회 한해서 이제 무릎에 MRI 찍는 것이 의료보험이 됩니다. 예. 그래서 파열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릎을 다쳤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둘 다 파열이 있을 때 무릎에 피가 차거나 붓고 아픈 거는 비슷한데 어떤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네. 전방 십자인대 파열 단독으로 있는 경우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무릎 부종 정도가 붓는 정도가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오는 그렇죠. 출혈량이 훨씬 더 많아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부었을 때 관절 천자를 보통 의원들에서 하는데 천자를 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완전 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관절액이 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판 파열 자체가 통증보다는 이제 찢어져서 관절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면서 관절막을 자극해서 관절액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는 경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거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전방 십자인대 안에 이제 혈관이 있기 때문에 안에 네, 피가 맞습니다. 많이 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네. 차고 통증도 훨씬 심하고 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거의
잘 걷기가 힘들죠. 처음에는 그렇죠. 쩔뚝쩔뚝하거나 뭐 목발 짚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비해서 연골판 파열은 막 좀 붓고 아프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의 이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구분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병원에서는 전박 십자인대 파열 후에 3주간 이제 보조기를 차고 나서 그 이후에 수술을 또 권유하는 병원이 있던데 그게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네. 예전에는 무릎에 있는 붓기가 빠지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무릎이 잘 안 굳는다. 네, 예. 라고 해서 이제 붓기를 빼고 한다고 3주 정도 보조기에 차고 하고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렇게 해서 3주간 이제 소실돼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시간보다 네. 차라리 조기에 수술해서 조기에 활동 재활하는 게 네. 훨씬 더 좋고, 사실 이제 빨리 수술하나 늦게 수술하나 그 관절의 구축이랑은 크게는 연관이 없더라고요. 아, 예. 예.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운동 제한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술 전에 3주간 열심히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부기가 네. 빠진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재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수술해도 나중에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해서 빨리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환자분들께서 또 질문 사항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부분 파열이랍니다. 병원에서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상생활하거나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이것을 수술을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 아니면 좀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면 어떨까, 이런 또 뭐 문의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부분 파열도 네. 이제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분 파열도 한 뭐 20-30%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단 자체를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 파열로 진단 받으셨다면은 이게 뭐 파열 정도가 최소 60%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한 90%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남아있는 인대가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인대를 살려놓고 옆에다 새로운 인대를 재건수를 해놓으면은 네. 이게 남아있는 인대가 그 혈류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회복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잔존 인대가 사그라들기 전에 인대 재건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 흔들리는 것도 인식 못하고 있다가 연골판이 추가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는 환자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일 때문에 시간 못 낸다 해서 계속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애꿎은 이거 연골판도 같이 수술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빨리 수술하고 빨리 재활하는 게 회복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실 거면은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이고 뭐 완전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분 파열이라 그러면 거의 뭐 미세한 뭐 손상, 거의 뭐 파열이 안 되는, 거의 뭐 정상에 가까운 거를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부분 파열보다는 완전 파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끊어지면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탁 끊어져 버리지, 이게 뭐 반만 끊어지고 반은 남아있고 이런 경우보다는 미세하게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 파열이 있으면서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분 파열이라고 하지만 거의 네. 완전 파열에 가깝죠. 그렇죠. 대부분 완전 파열이죠. 다치고 나서 전박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 나서 수술을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루거나 아니면 뭐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주 이상 지나서 수술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은 네. 인대 중에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남아있는 가닥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예.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예, 시간이 예. 지나면 이게 다 녹아내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게 무릎이 흔들리면서 예. 이게 수술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골판이 더 찢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원장님께서도 이제 수술할 때 보니까 네. 그 렘넌트 프리저베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네. 잔존 인대를 살리면서 인대 재건수를 하는 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대를 새로 만들어 주지만 그 끊어진 인대를 같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준 인대 같이 붙여가지고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인대에서 남아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같이 분포가 되면서 인대가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신경도 안에 남아있던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빨리 하는, 너무 미뤄버리면 그 남아있는 인대가 다 녹아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더 기능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다치기 전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방 십자인대 네. 수술하고 나서 되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재파열돼서 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왜 생기냐? 축구 같은 운동 경기를 하다가 생깁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십자인대 수술하고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정도로 복귀를 다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은 뭐 1, 2개월 내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만 했을 경우 네. 1, 2개월 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고요. 네. 한 보통 3개월째부터는 약간 이제 뭐 조깅이라든지 강도를 좀 더 올려서 이제 필드 운동을 할 수 있고, 한 6개월부터는 이제 조기 축구라든지 뭐 연습 경기 좀 할 수 있을 정도 네.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도 처음엔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데 뭐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능 재활로 넘어가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윤재희 병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